자, 삼재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삼재는 12운성으로 병사묘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신살로는 영마, 육회, 화계라고 그랬죠. 영마, 육회, 화계. 자, 여기 해당됐습니다. 앞에서 12운성과 12시살 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삼합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해묘미는 뭐죠? 목이죠. 해묘미 목국, 인호술,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근데 자, 간목이 대표적이고 병화, 경금, 임수예요. 자, 그러면 자, 간목의 경우에 병화가 뭐고 사지가 뭐고 묘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12운성에서 배웠죠. 자, 갑사병이에요. 갑이 사를 만나면 병이 걸리고 갑이 오화를 만나면 죽고 갑이 미를 만나면 묘예요. 그래서 갑사병, 갑오사, 갑미묘 다 앞에서 암기를 했었던 거죠. 물론 이전 먹더라도 또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화는 제가 이제 병신일주기 때문에 병신병, 병유사, 병술묘 하나씩 가는 거잖아요. 신유술, 사오미. 그래서 갑사병, 자 해묘미는 해묘미 즉 돼지띠, 토끼띠, 말띠는 사년 즉 뱀띠해와 말띠해 그 다음에 양의 띠에 어떻게 돼요? 삼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범띠, 말띠, 개띠는 원숭이띠, 닭띠, 개띠 때 어떻게 된다? 삼재가 든다. 삼재가 들어오고 지속되고 나가고. 여기 앞에 거는 입삼재, 이거는 누울삼재, 이거는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삼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정하는 것은 병사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병사묘. 자, 사유축은 뭐죠? 금이죠. 금은 경금으로 하면 경금은 경해병, 해수가 병이고 경자사, 자수가 죽고 경축묘, 축대 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자축이 나오는 거죠. 해자축. 그 다음에 신자지는 뭐죠? 임수예요. 임수는 뭐다? 인의 병이 걸리고 묘에 죽고 지인의 묘에 걸려요. 이거는 12운성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해묘미는 간목이기 때문에 갑사병, 갑오사, 갑미묘. 인호술은 병화기 때문에 병신병, 병유사, 병술묘. 요거는 뭐다? 전부 12운성에서 다 했어요. 12운성에서. 그 다음에 사유축은 경금이죠. 그래서 경해병, 경자사, 경축묘. 그 다음에 신자지는 임수기 때문에 임인병, 임묘사, 임진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재가 이때 들어오는 삼재, 눌러붙어 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 그래서 이 해묘미, 이 띠에 돼지띠, 토끼띠, 말띠는 뭐다? 양띠는 뱀띠, 말띠, 양띠 때 삼재가 시작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자 해묘미. 자, 해묘미는 뭐죠? 돼지, 토끼, 양띠죠. 이때 뭐다? 사오미로 시작되는 해에 삼재가 이때 들어오고 삼재가 이때고요. 인호술, 호랑이, 말, 개는 신유술. 이때 뭐다? 삼재가 들어있을 해다. 사유축은 뱀, 닭, 소는 뭐다? 해자축. 이 해 때 우리가 삼재가 들어있다. 신자진은 뭐죠? 원숭이, 용은 뭐다? 임묘진 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 자 지금이 2021년이죠. 2021년이 무슨 해예요? 신축년이죠. 신축년이죠. 그러면 축이 어디가 있어요? 여가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무슨 삼재?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면 올해 2021년 신축년은 나가는 삼재구나. 무슨 띠에게? 뱀띠, 닭띠, 소띠에게 있어서 올해는 나가는 해구나. 그렇죠. 신축. 그러면 작년에 뭐였어요? 경자년이었죠. 경자년. 자, 신축. 작년에 경자. 그 전에 뭐였어? 기해년이죠. 기해, 경자, 신축이죠. 2020년, 2019년. 그렇죠. 그러니까 기해년. 뱀띠, 닭띠, 속띠는 2019년에 삼재가 시작이 되어서 자, 이 해수죠. 기해 시작이 되어서 경자년 2020년에 눌러붙었다가 올해 신축년에 삼재가 끝나가는구나. 이 무슨 띠가? 뱀 사유축.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는 2021년에는 이민년이죠. 기해 경자 신축 이민이잖아요. 이민 그 다음에 뭐야? 계묘
그 다음에 갑진이죠. 2022년, 2023년. 그렇죠? 갑진. 그러면 인묘진 시작되는 거 되겠어요. 이때죠. 이때죠. 인묘년. 그러면 내년에 2022년이죠. 22년, 23년, 24년. 자, 2022년에 이민년에는 무슨 띠가 신자진이니까 원숭이, 쥐띠, 용띠가 삼재가 시작이 돼요. 신자진 시작되고 그 다음에 2023년 개묘년에는 지속되고 2024년 갑진년에는 삼재가 이 세 띠가 끝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결론에 이를 수 있냐면 요게 이제 12운성이니까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자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띠가 이제 종합적으로 일반인들은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내가 무슨 띠냐 그러면은 자 올해 신축년이 사유축이니까 뱀, 닭, 소들은 올해 나가는 삼재구나. 이거는 들어오는 삼재, 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니까 올해 뱀띠, 닭띠, 소띠는 올해 신축년에 삼재가 끝나가구나.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거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년 2022년에 이민년에는 뭐가 시작이 되냐? 이게는 뭐예요? 들어오는 삼재, 새로 시작되는 삼재. 무슨 띠가? 자, 요것과 충하는 거 뭐예요? 요것과 충하는 게 뭐죠? 인신충이죠. 그럼 신자진으로 시작되면 되죠. 신자진. 자, 삼합이니까 원숭이, 쥐띠, 용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개묘년, 갑진년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갑진 다음에 뭐죠? 을사죠. 을사. 자, 2025년 을사. 2025년에는 또 들어오는 삼재가 또 시작돼요. 어떤 게? 자, 사와 충하는 건 뭐예요? 사해충이죠. 그러면 해묘미죠. 삼합이니까 해묘미. 돼지, 토끼, 양. 이런 게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되고 나가고 그 다음에 2028년에는 무신년이죠. 무신년은 뭐다? 이것과 충하는 게 뭐 있어요? 인신충이죠. 인오술이죠. 인오술. 그러면 호랑이, 말, 개. 그래서 이렇게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요 앞에 띠는 삼합이다. 그리고 이 삼재는 이 첫 글자와 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뭐다? 방합이다. 요거는 뭐죠? 삼합이에요. 요거는 뭐죠? 방합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자, 첫 글자와 충하는 것. 첫 글자 보면 여기 뭐예요? 인신 사이가 뭐예요? 전부 뭐죠? 이거는 생지죠. 좌오묘유는 뭐죠? 왕지죠. 이건 뭐죠? 전부 묘고죠. 그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인신사에 좌오묘유, 진술충미죠. 똑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 여러분들 예컨대 호랑이띠. 호랑이띠는 삼재가 언젠가요? 물어보면 뭐예요? 호랑이는 뭐죠? 호랑이는 인이죠. 그러면 인, 여기 있죠? 호랑이가? 호랑이가 충하는 건 뭐예요? 인신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 띠 때 시작을 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방합은 뭐예요? 신유술이죠. 자, 삼합은 4년마다, 자, 삼합은 4년마다. 요 방합은 뭐예요? 쭉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각 쭉 연달아 있는 거예요. 방합은 연달아 있는 거죠. 띠가 4년마다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합은 연달아서 있는 거.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호랑이띠는 인신충, 그러니까 신자지음부터 시작했구나. 신유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띠인가 뭐냐? 개띠. 그러면 개띠는 술이죠. 자, 술은 여가 있죠. 똑같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쥐띠는 뭐냐? 그러면 자죠. 자, 그러면 신자진이죠. 삼합에 쥐띠가 속해 있는 거는 신자진 삼합이에요. 그러면 원숭이 때부터 시작되는 게 충이 뭐예요? 인신충이죠. 그러면 인묘진이겠죠. 인묘진, 인묘진 이런 식으로 날짜를 찾아내면 되니까 연도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재가 들어있는 띠 그리고 삼재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 그 연도를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묘가 뭐죠? 토끼띠예요. 저 토끼띠인데요. 삼재가 언제 시작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언제? 자, 묘가 들어있는 삼합은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 그쵸? 해묘미.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시작되고 삼합은 이렇게 되고 이건 뭐다? 목국이다. 그러면 자, 해와 충하는 거 뭐죠? 우리가 사해충이었죠. 사해충. 그러면 사로 시작되는 방합이 뭐였어요? 사오미죠. 그래서 사는 뭐다?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그래서 뱀띠, 말띠, 양띠, 해에 이 삼합이 시작이 되고 있다가 나가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를 보면 을사 2025년 이때 시작이 되고 이때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고, 자, 삼재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삼재의 종류. 삼재 종류 보면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삼재. 자, 하늘로부터 내리는 재앙이 뭐가 있어요? 눈, 비, 가뭄, 뭐 자연재해겠죠. 지진은 뭐예요? 땅으로부터 받는 재난이 뭐가 있겠어요? 지진이 있겠죠. 화산 그런 거. 인재는 뭐예요? 사람으로 인한 거니까 사람과 관계에서 있는 게 뭐예요? 교통사고, 상해, 이혼, 질병, 명예훼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평복, 악삼재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자 복삼재라는 거 뭐냐면 삼재인데 복이 들어와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명략을 아신 분들은 모르는데요. 이 용신과 희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서자평 이후에 뭐다? 오행의 생극재화와 격국과 용신에 의해서 사주를 본다라고 했죠. 근데 명략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에 해당되는 게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원래 삼재는 뭐예요? 재앙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길하게 쓰이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예컨대 사가 삼재에 들어왔는데 사가 삼재면 뭔가요? 사오미정. 삼재면 뭐요? 충하는 거 뭐죠? 해수죠. 해, 묘, 미죠. 삼합이. 그러면 돼지띠, 토끼띠, 말띠, 아니 양띠. 이거는 이때 삼합이고 이때는 이제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에 요 띠들은 이때 삼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사주 명조에서 내가 사가 굉장히 용신으로 쓰였다. 용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좋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재해로 작용되지 않고 뭐예요? 나에게 기람으로 작용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재앙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는 뭘로 본다? 복으로 봐버린다는 얘기죠. 평삼재는 자, 사주 용신 중에 아니라 한신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용신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에서 아주 잘 기묘하게 쓰이는 거, 좋게 쓰이는 거. 이걸 도와주는 게 희신이에요. 희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기신이에요. 이거 기신을 도와주는 건 뭐냐면 구신이에요. 그러니까 용신, 희신은 나에게 좋은 거, 기신과 구신은 나에게 안 좋은 거. 자, 명략을 아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고. 근데 이것과 관계없이 한신이 있어. 한신, 한가한신. 정말 한신. 한량이라고 우리 한량. 할 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한신을 속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화가 들어왔는데 이 사화가 나한테 있어서는 한신이에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 재앙이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복을 갖다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평범하게 된다는 거죠. 용신, 희신은 나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게 들어오면 비록 재앙이라도 나에게 큰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악삼재는 뭐겠어요? 이게 나에게 기신이라든가 구신에 해당되는 거죠. 기신, 구신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나에게 더 가혹하게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이럴 때는 나쁜 일이 들어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복, 평삼재, 복삼재, 악삼재는 뭐다? 우리가 이 용신을 가지고 그 해에 들어오는 이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에 그게 나에게 어떠한 용신 역할을 하냐, 어떠한 신 역할을 하냐. 용신이나 희신이면 좋은 걸로, 한신이면 별 볼 일 없고 그냥 평범한 걸로, 기신이나 구신에 해당되는 걸로 작용되면 나에게는 나쁜 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냥 삼재가 어떤 것만 되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묵날 삼재가 있는데 이거냐면 자, 삼재가 예컨대 세 개잖아요. 예컨대 인묘진년에 인묘진의 삼합이 된다. 삼재가 들어왔다. 그럼 뭐죠? 첫 글자와 추가하는 거 뭐예요? 인신충이죠. 자, 신.
그 신으로 시작되는 삼합 뭐예요? 신자진이죠. 그래서 원숭이, 쥐띠, 용띠는 뭐다? 원숭이, 쥐띠, 용띠는 인년도, 묘년도, 진년도에 삼재가 들어오고 지속되고 나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삼재는 시작하는 해, 인년, 묵은삼재는 묘년, 그 다음에 날삼재는 진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앞에 이제 뭐가 붙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그해 호랑이해, 토끼해, 그 다음에 용해해 이런 말이죠. 이렇게 시작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삼재로 들어오는 애는 입삼재, 들삼재, 2년째는 머물러 있다 해서 채삼재, 머물채자죠. 그 다음에 눌삼재, 3년에는 출삼재 또는 날삼재, 뭐 이렇게 연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보면, 자, 신자진생은 뭐냐면, 신자진은 뭐예요? 원숭이, 쥐띠, 용띠는 뭐죠? 이때는 이것과 충하는 게 뭐예요? 인신충이죠. 근데 해는 건너뛰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인, 묘, 진, 년. 그렇죠? 년이에요. 언제 년. 그러면 자, 이때는 인묘진년이 삼재고, 그렇죠? 인호술은 충하는 거고요. 인신충. 그래서 인호술은 삼합이고, 그래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는 신유술, 원숭이해, 닭해해, 개띠해, 삼재가 삼재해고, 해묘미는 뭐죠? 이거는 돼지, 토끼, 말. 요거는 뭐다? 충하는 거 뭐예요? 사해충이죠. 원숭이. 자, 이거는 이렇게도 보고, 자, 아까 우리가 명리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해묘미는 뭐죠? 목이라고 그랬죠. 목은 뭐다? 갑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갑사병, 갑오사, 갑미묘. 병, 12운성의 병, 사, 묘에 해당되는 게 삼합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충을 해서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사유축은 뭐죠? 사유축은 뱀띠, 닭띠, 소띠예요. 이것은 뭐다? 첫 글자가 뭐예요? 충하는 거, 사해충이죠. 그러면은 해자축이 되겠죠. 이 해가 삼재가 되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유축은 뭐다? 경금이죠. 사유축 금국이니까요. 경금이기 때문에 겸해병, 경자사, 경충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뒷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재 기간인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여기 이 논리대로 이해한다면, 자, 요거는 나중에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자지는 원숭이, 쥐띠, 용띠는 인묘진 3년에 걸쳐서 하는 거지, 원숭이는 이 3개년에 걸쳐서, 쥐띠는 요 빼고 요때, 용띠는 요때만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세 개는 이 원숭이, 쥐띠, 용띠는 인년에 들삼재, 입삼재, 그 다음에 묘년에 채삼재, 진년에 출삼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띠별로 기간이 이게 다르다. 이렇게 인신사회, 자 앞에 거 인신사회는 3년이죠. 그 다음에 좌우묘인은 2년이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는 요것만 1년만이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삭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서 인용이 뭐였지만 참고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갑 때 잔치 안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자신의 진술충미년생은 환갑 잔치를 자신만 들어줘. 예컨대 자, 자기가 용띠예요. 용띠인데 삼재가 들어와서 들어온 거는 내 띠가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끝나는 띠는 나와 같아요. 띠가. 자, 사오미도 맞춰요. 양띠는 해묘, 잠 이게 거꾸로 됐죠. 자, 용띠는 용띠해 삼재가 끝나요. 양띠는 양띠해 삼재가 끝나요. 개띠는 개띠해 삼재가 끝나요. 소띠는 소띠에게 삼재가 끝나요. 끝자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용띠, 양띠, 개띠, 소띠는 뭐죠? 환갑이 뭐죠? 6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60년에 그 띠해 자기 해 태어난 해 삼재가 끝나가요. 삼재가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날삼재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데 삼재가 나가는 애, 그러니까 삼재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잔치를 할 수 있겠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병사묘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막
막 춤추고 음주 가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용띠, 양띠, 개띠, 소띠는 진술충미 때 해당하는 띠는 자기가 삼재가 환갑잔치 때가 자기 띠하고 겹친다. 그래서 이때는 조심하라고 하기 때문에 잔치 안 하고 어떻게 된다? 여행을 가거나 뭐 또 칠순잔치로 넘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띠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약간 근데 저 같은 경우 말띠는 상관없잖아요. 환갑 때 오로 끝나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진술충미 이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띠 동물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환갑 때 삼재 날삼재에 걸쳐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여행을 간다. 이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재 작용력을 좀 보겠습니다. 삼재 작용력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재를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참고만 하고 뭐 해라? 조심해라 그랬죠. 조심. 그 정도만. 자, 삼재는 해당하는 명의 8, 90% 정도가 최소한 한 가지 정도 재난을 경험한다. 있긴 있나 봐요. 어쨌든 물론 개인의 명조와 행운의 기둥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다르며 특히 대운, 행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주, 명조가 좋고 그 다음에 대운, 10년마다 오는 운, 그 다음에 1년마다 오는 그런 세운, 연운이 모두 좋으면 이게 삼재가 와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용신에 해당되는 게 용신이라든가 해신은 오히려 복삼재가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흉사보다는 오히려 3배 정도의 길경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신이라든가 해신에 해당되는 온, 그 다음에 한신에 해당되는 때는 뭐다? 별 볼 일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기신이라든가 구신의 그러한 삼재 때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펴서 봐야지 항상 삼재가 들면 모든 게 100%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좀 조심하면 된다. 특히 사주에 악살이 있거나 행운이 흉할 때 이럴 때만 조심하면 된다. 만약에 자기 사주에 자기가 구제해주는 신이 있거나 은성, 은혜를 베풀어주는 신성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신살이 있다 그러면은 그 흉함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그리고 자, 삼재가 시작되는 첫째를 입삼재, 들입자죠. 입삼재, 들삼재, 둘째를 복삼재, 묵은삼재 또는 중삼재라고 하고 마지막 개를 출삼재라 부른다. 자, 입삼재는 역마삼재로서 역마삼재로서 이동이나 변동이 많아낸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아까 12운성에서 12운성 삼재가 자, 삼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세 연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죠. 뭐죠? 병이 되는 해, 그 다음에 사가 되는 해, 그 다음에 묘가 되는 해라고 했어요. 요거를 12신살로 풀면 뭐냐면 역마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뭐죠? 육회가 시작되고 화기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역회, 역육회, 역마. 그래서 이 첫째 비형이 되는 해 이게 뭐죠? 입삼재가 비형이 되는 12운성으로는 비형이 되는 해고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역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마는 뭐죠? 우리 이동이라고 그랬죠. 이동. 그래서 이동이나 변동이 많은 해인데 대체로 인신사의 생에게는 화가 많이 온다. 자, 입삼재는 뭐냐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옴으로써 해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객식구가 들어오는 거 뭐예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겠죠, 주로. 이런 경우 장기간 같은 집에서 동거하거나 새로운 식구가 늘어날 경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재역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 식구를 늘리는 상관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때는 결혼식을 하면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이때는 좀 끓여야 좀 깊이야 되겠죠. 객식구가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경우밖에 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삼재에 해당되는 때는 며느리를 들어오는 걸 좀 조심해라. 이게 비난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삼재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떠나서 이제 근데 공장의 점포라든가 이런 공장의 직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많은 인원을 쓸 때는 이제 핵심 인물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재 두 번째인 해인 복삼재. 복삼재는 대부분 사람들이 화가 심한데 특히 좌우묘요. 좌우묘는 뭐예요? 우리가 왕지라고 그랬죠. 왕지이기 때문에 그 작용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식구를 늘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출삼재. 출삼재는 이제 그 삼재가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간다고 그러죠. 뭐 좀 꼬장을 부리고 나간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출삼재인 경우는 마지막 삼재의 경우는 가족 중에 출타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흉중길, 흉한 가운데서 길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즉 회갑이라든가 칠순잔치 또는 결혼 등을 삼가는 것이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길중 흉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출삼재라도 이럴 때 너무 방심하고 막 경거망동하면 안 되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고로 진술충미 사고년생은 마지막 출삼재년이 필히 회갑에 해당되는데 불환갑이라 하여 잔치를 하지 않는 것이 통례로 전해오고 있다. 역시 출삼재년에는 다른 때보다 진출승미년들이 변화가 많고 재해가 많다. 그럼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요. 자 해 묘미 그 다음에 화가 인호술이죠. 인호술 그 다음에 사유축 그 다음에 신자진이죠. 자 이럴 때 띠들이 이렇게 됐을 때 삼재는 뭐냐면 해묘미는 뭐죠? 충하는 게 사오미죠. 그 다음에 이는 신유술이죠. 충하는 거니까 첫 글자만 따시면 돼요. 사유축은 해자축이죠. 그 다음에 신은 인묘진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인호술이니까 신이죠. 신해인이죠. 그래서 인신사예요. 인신사는 뭐죠? 생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자 일단 자오묘유는 뭐죠? 왕지예요. 그 다음에 이 끝에는 진, 술, 충미 있죠? 요거는 뭐죠? 묘고예요. 묘지예요. 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앞에 거는 입삼재예요. 들어오는 해에는 인신사해에 해당 띠가 조심해야 되고 자 이거는 복삼재. 가운데 엎드려 있는 거죠. 복삼재 가운데 있을 때는 좌오묘유에 해당하는 띠가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출삼재죠.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재들은 뭐다?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띠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이야기가 지금. 이 중에서도 특히 뭐가 있다? 특히 이 진술충미. 자, 미, 술, 축, 진. 이 띠들은 요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요것과 같아요. 그런데 자, 자기가 환갑이면 뭐요? 자기가 태어날 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기 때는 환갑에 있대. 환갑의 해인데 삼재, 나가는 삼재, 출삼재도 환갑과 같아요. 띠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띠들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띠가 환갑잔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요 띠는 해에는 내 환갑잔치 날에 나가는 삼재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진술충리. 그래서 양띠, 개띠, 소띠, 용띠 이 띠들만 조심하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띠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가족 중 3사람 이상이 삼재이거나 과반수가 삼재에 해당되면 화가 더욱더 크게 미치니 이 점 참작하여 집안의 대소사에 활용해야 되겠다. 그 밖에 예로부터 혼삼재라고 하여 결혼할 때 보는 삼재법이 있는데 무시할 수는 없으나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에서 말한 삼재와는 근본이 다르며 용신 삼재법 등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통변이지 묘이지 정론이 아니다. 이거 가족 중에 3사람 이상이 삼재이면은 위험한가요? 한번 갑자기 또 저도 보고 싶네요. 한번 볼까요?
그냥 띠로 보겠습니다. 띠로. 자, 띠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띠고요. 집사람도 말띠고, 큰애가 양띠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닭띠고, 셋째가 여기에 있어요. 호랑이띠고, 넷째가 신사생이니까 이 뱀잉띠인가봐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때가 3명, 이때가 2명, 이때가 1명이네요. 근데 다행히 올해가 신축년이죠. 그러면은 이게 넷째, 이게 둘째니까 둘째, 넷째가 2사람 있네요. 2사람 있고 다행히 앞으로 3년간 없고 6년간 없죠. 6년 없고 7년 뒤에 이때는 저희 가족이 3사람이죠. 그러면 이 셋째를 시집을 보내면 되겠네요. 그쵸? 시집 가겠죠. 지금 25살인가 되니까. 그러면 3사람은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있네요.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기 가족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즉흥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런 부분도 이제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족 간의 그런 관계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삼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삼합은 이제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꼭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일부분에 거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일반인들은 내가 그 삼합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삼재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 그래서 목, 화, 금, 수 이렇게 해서 자 목에 해당되는 것보다 해, 묘, 미 뭐다 이거는 목이고 4년마다 일어난다. 화는 뭐죠? 인, 오, 술 그쵸? 자 금은 사, 유, 축 수는 신, 자, 진 근데 이 띠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거까지 제가 이게 아까 몇 번 해드렸으니까. 예컨대 묘는 토끼, 오는 말, 뭐 유는 닭, 이거 다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정해야 되겠죠. 해는 어떻게 된다? 연속성을 가지잖아요. 연속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자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거는 원래 우리로 이제 명령을 하신 분들은 이게 목이기 때문에 해묘미가 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죠? 갑모로 보죠. 그래서 병사묘에 해당되는 거 갑사병 뭐 이렇게 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갑사병 근데 갑보사 그 다음에 갑미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충관계를 이용하면 돼. 충 그래서 사해충이죠. 그러면 뭐다? 사오미 자 이는 뭐죠? 인신충이죠. 그래서 신유술 그 다음에 사는 사해충이죠. 해자축 신은 인, 묘, 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들어오는 삼재 그래서 입삼재 요거는 엎드려 있는 삼재 복삼재 요거는 뭐다? 출삼재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된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언제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제 연도도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요것만 갖고는 또 모르니까 올해가 예를 들어서 올해가 뭐예요? 올해가 신축년이죠. 신축년 그러면 축이 해당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러면 이띠 해당되겠구나. 내년에 신축 내년에 뭐죠? 이민 경신 임계 자축인 맞죠? 이민 그 다음에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 연도를 자 20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갖고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외워버리면 좋은데 이제 다 못 외우니까 이런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다 공부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니면 달력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세력을 보시고 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했어요. 삼재에 대해서는 좀 초보자분들까지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렸으니까 좀 많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